저는 읽었던 책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기형아 검사를 하는 게 또 하나의 우생학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형의 유무를 판단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이것과 별개로 낙태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데 이런 걸 정책적으로 막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세심하게 바라보면 기형아를 미리 그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라 그러죠. 조사를 해서 기형아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게 굉장히 당사자한테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산율, 국가 사회적인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인가? 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하지만은 양적으로 국가 전체의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년 전에 서울대학교 유튜브 사로잡다에서 인구 문제 돌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댓글에 노인층이 지혜롭다고 10년 단위로 변화하는 4차 산업 시대인데 이게 옳은 생각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노인층이 지식이 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더 생각하시는지, 정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 이모작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만약에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실업이 오죠. 그래서 저는 정년을 연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정년을 연장하면 우리나라의 그 기간 산업의 그 평균 연령이 올라가죠.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라든가 신기술 발전에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럼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가 없는 나라는 책을 썼고 장년들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년 연장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의 능력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젊어서 유동지능,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발달해요. 이게 뭐냐면 계산력, 지각력, 공간력, 추리력 이런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유동지능이라고 불러요. 유동지능은 30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이 결정지능,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어요. 결정지능은 뭐냐? 경험과 경륜에서 쌓여오는 이해력, 판단력, 설득력, 참을성 이런 게 결정지능이에요. 근데 결정지능은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올라가서 60대 이후에 최고봉에 도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동지능을 필요로 한 직업에서 일을 하다가 유동지능이 쇠퇴할 때쯤 은퇴해가지고 결정지능이 필요한 직업으로 옮겨가면 또다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댓글을 단 분이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길게 강의한 내용을 편집하는 상태에서 줄이느라고 오해의 소지를 사로잡다라는 유튜브에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에 대한 약간의 오해 때문에 이루어진 댓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중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대칭 균형이 일어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리지 않는다면 혹시 그쪽 지역이 북극 항로 말고도 다른 산업으로 발달할 수 있는 방법 중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경부 고속도로를 먼저 만드는 데 대해서 호남이라든가 영동 분들이 되게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게 우리나라가 정말 적절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로 우리나라를 바꿔가야 되고 수출 주도를 하려면 부산 항구 같은 항구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부산은 부산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남해안 벨트가 쇠퇴하고 있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스페인의 리스본이라든가 네덜란드의 로데르담, 암스테르담 옆에 로데르담, 뭐 영국의 런던 같은 큰 항로의 거점 항구가 우리나라에 될 수 있는 1차 후보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극 항로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북극 항로는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극 항로는 꼭 열립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 외에 부산, 울산,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비교 우위가 있는가? 그게 질문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특별한 비교 우위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 있다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중심이 울산, 거기 정유,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전통적인 제조업으로부터 플랫폼 산업이나 AI 시대로 막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쇠퇴하고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꼭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앞으로 두 번째 우리나라의 1극 체제인 수도권을 분산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저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북극 항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정년이 70세로 늘어나고 고령화 친화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에 비해서 고령인의 구매력이 높아졌고 시장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고령인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모작 사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과 한국에 맞는 고령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저출산 문제를 보려고 불과 한 달 전에 일본에 며칠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부에 일하는 사람도 만나고 학자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일본도 이모작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잃어버린 20년까지는 과거의 버블 경제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잃어버린 30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 성공했느냐? 우리가 모범으로 알고 따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인 적극적인 해결책이 없이 소극적인 해결책으로 일관하기 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고 있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의 출산율은 아마 1.2 정도 때는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조건이 좋아요. 왜? 수도권 1극 체제, 단극 체제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경권과 교토권, 또 오사카권 그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여건이 좋은 게 우리 같은 수도권 집중도가 높지 않다. 우리는 50%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30%밖에 안 된다. 그 부분은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죠. 그래서 일본의 예를 보고 우리가 따라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모작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고 지금도 몇 명의 학자들과 제가 모여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경제학 중에서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걸 전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경제학은 숫자와 이 수식이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쭉 하고 있는데 나이가 50쯤 되니까 후배 제자들한테 자꾸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걸 느껴요. 옛날에는 내가 훨씬 더 잘 알았는데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보다 더 잘 아는구나. 그런 순간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망했어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이류 교수가 돼가는구나.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될 것인가. 왜? 대한민국의 젊은 영재들한테 최고의 교수가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유동지능이 떨어져서 점점 내 능력이 쇠퇴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절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민하다가 사람의 능력 중에는 유동지능, 플루이드 인텔리전스와 결정지능, 크리스탈라이즈드가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인문학적인 이 학문 이런 거는 훨씬 더 결정지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가 수리경제학자에서부터
역사 문명사 경제학자로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부터 내 논문에는 수식 없다, 계산 없다. 이제는 우리 문명사적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완전히 연구 분야를 바꾸고 새로운 학자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는 학자로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이제 멀지 않아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들이, 젊은 교수들은 연구를 위주로 하고, 왜냐하면 연구는 유동지능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나이든 많이 든 교수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지식이 많이 쌓여 있고 많이 교육을 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교육 위주로 하고, 그러면 이모작 사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이랑 여러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세계 총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선진국에서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몇 나라는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개발도상국의 평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 선진국만의 추세고, 그 개도국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선진국부터 그럼 이 출산율 저하가 빨라지느냐? 경쟁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선진국일수록 대도시 집중도가 높고 경쟁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성들의 교육 연한이 늘어나고 복지 사회가 되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할 텐데, 그럼 사람의 취업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사람의 일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 이런 게 다 대체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과거에 그런 걱정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업혁명을 할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고용의 개념이 없었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쭉 일하러 오면 선착순으로 일시키고 남은 사람 돌려보내는 시절이 옛날 영국에 있었어요. 그때 기계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일을 대체하면, 기계 한 대 들어오면 그냥 10명 20명 해고되는 거예요.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서 기계를 부숴버리는 그 운동을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직장이 줄었느냐? 더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화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면 필요로 한 게 많아지잖아요. 필요로 한 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걸 또 다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직장이 지금까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고 점점 늘어난다. 자동차가 처음 도입됐을 때 제일 걱정한 게, 마부들은 뭘 먹고 살지? 그 많은 마부들은. 근데 자동차가 도입되니까 마부들은 당장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물론 있고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동차 산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자동차와 관계된 기계공업이라든가 엄청난 많은 산업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직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직업이 많아지느냐 줄어드느냐? 직업이 많아진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자신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덧붙일 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일하는 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는 주 6일 근무하는 시간에서 세상의 직업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토요일도 다 출근했어요. 근데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됐죠. 조금 있으면 주 4일 근무제 비슷한 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멀지 않아 주 3일 근무제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주 3일 근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직업이 2배 늘어나는 셈이죠. 그죠? 일을 반만 하니까.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더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